이번 시간에는 주석이라는 게 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,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예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예제에도 보면 include에서 헤드 파일을 넣어주고 int main 하고서 코드를 넣어줘. 이 예제에서는 순수하게 C 코드들만 다 작성이 되어 있었어요. 자, 근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상당히 복잡한 코드들을 작성을 하게 돼요. 이 한 몇 줄 작성하기 위해서 한참 동안 고민을 하고 해서 만들어내고 하는데,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서 작성해 놓은 걸 며칠 지나서 다시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거나 할 때도 많아요. 그럴 때 우리는 옆에다가 이렇게 이 부분은 뭘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적어 줄 수가 있는데, 이 설명을 코드처럼 아무런 표시 없이 적으면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다가 에러를 일으킬 거예요. 그래서 주석이라는 걸 알려주게끔 그렇게 표시를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주석은 소스 코드에 삽입되는 메모를 가리켜 주석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컴파일할 때 컴파일할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주석은 컴파일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. 그러면 이런 주석이 왜 필요하냐? 이런 주석은 사실 소스 코드는 프로그래머의 많은 고민의 결과물이거든요. 그 고민의 결과물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보게 된다든지, 아니면 내가 고민했던 걸 한참 후에 다시 본다든지, 그렇게 할 때 그 코드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. 다시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시 살펴봐야 된다든지, 그렇게 될 때 그 코드를 만든 때 우리가 코드 주위에다가 설명을 붙여주면, 그러면 내가 보던 다른 사람이 보던 그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주게 되거든요. 그래서 주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. 근데 당분간은 우리가 첫 기본 문법을 배울 때는 아직은 주석을 달 일이 별로 없긴 해요. 그렇지만 C 언어를 이용해서 기본 공부를 마치고 이제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제 주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주석이라는 걸 나타내는 기호에는 보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, 블록 단위로 주석을 하는 방법과 행 단위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블록 단위로 주석을 한다는 거는 내가 슬래시 별표 슬래시 이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짝을 지어주면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은 다 주석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컴파일을 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슬래시 별표라는 기호를 만나게 되면, 그러면 이렇게 이제 뒤에 오는 애들은 그냥 무시하면 되겠네? 무시 쭉 해가다가 별표 슬래시를 만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신 차려야지. 그 다음부터는 소스 코드로 이해를 해 나가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준대. 그리고 이 블록 단위는 여러 줄도 한 번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대. 그래서 슬래시 별표 슬래시 이렇게 지어주면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문장은 주석으로 간주되어서 컴파일할 때 다 예외가 되게 될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블록 단위로 진행할 수도 있고, 근데 나는 이 블록 단위를 이용하면 한 줄을 처리할 때는 조금 불편해. 앞에 적고 뒤에 가서 또 적어줘야 되니까. 그래서 우리가 한 줄 처리할 때는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앞에 적어주면 이 뒤에 적혀 있는 글자들은 다 주석으로 간주해서 실행을 안 하게.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여러 줄을 처리할 수도 있고, 또는 블록 단위를 이용해서 처리해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. 이 예제는 주석 처리를 해놓은 예제인데 좀 과도하게 표현을 해놓은 예를 든 거예요. 그래서 너무
과도한 것도 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적절한 표현을 해낼 수 있게끔. 그래서 최상단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만든 소스가 누가 만들었고 뭐 날짜라든지 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 주면 상당히 좋은 코딩 습관이 될 거예요. 근데 첫 번째 이것처럼 샵 include stdio.h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 옆에다가 헤드 파일의 선언이라고 이렇게 적는 거,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. 우리 C 언어 프로그래밍을 첫 시간 30분만 배우면 이 include stdio.h 이게 뭐 한다는 건지 거의 다 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가 주석 처리 안 해도 괜히 소스 코드만 좀 복잡해 보이게끔 만드니까 안 넣어도 괜찮을 거예요. 여기도 굳이 뭐 메인 함수의 시작 이런 것들 안 넣어도 괜찮을 거야. 자,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한 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이 메인 함수 안에 이 printf 말고 뭐 좀 더 복잡한 코드를 넣었다면 그 위에나 옆에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주면 좀 괜찮은 표현이 되겠죠. 그리고 리턴형 이런 것도 굳이 안 적어줘도 너무 과도하게 적는 것도 좀 불필요하니까 내가 핵심된 내용 쪽에 표현을 해주면 될 거예요. 그리고 하나 좀 주의할 게 블록 단위 주석을 사용을 할 때 이 블록 단위로 주석을 달았는데 그 내부에 또 이런 블록 단위의 주석이 있다면 그러면 컴파일할 때 컴파일 오류가 생길 거야. 왜냐하면 분명 슬래시 별표는 별표 슬래시를 만날 때까지 주석으로 생각한다고 했었어요. 근데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쭉 진행해 가다 보니까 어디서? 여기서 별표 슬래시를 만나버린 거야. 얘가 원래는 얘가 짝인데 이게 자기 짝인 줄 안 거야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주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컴파일 에러가 생기겠죠. 누군지 몰라서. 그래서 블록 단위 주석을 사용할 때는 좀 조심을 하자라는 의미로 이런 코드를 보여준 거야. 그러면 이럴 때는 중간에 있는 걸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준다든지 좀 더 중첩되지 않게만 처리해주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됐냐면 책에 있는 예제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준비가 됐어요. 그래서 책에 있는 예제를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예제에 주석도 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제 이게 소스 코드고 누구는 주석이고 하는 걸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책에 있는 코드들을 점점 읽어 나가는데 이제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을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우리가 코드를 읽기 위한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들을 이제 확인을 해봤고 다음 강의에서 printf를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